이번 압수수색은 확실히 쇼였다. 형식적으로라도 박스 하나 채웠고 나와야지. 다 치웠죠. 그러니까 평온한 거지. 만약에 전격적으로 당에서 저항할 때는 말이죠. 네. 당이 정말 일사불란하고 한 몸일 때잖아요. 근데 지금 당 두 몸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가족이 했다고 치자고요. 부인이 오장에서 우러나와서 그거를 쓴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당원이라 썼는데 네. 뭔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나아요. 지금 트럼프 보세요. 벌써부터 아들 설치죠, 며느리 설치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왜 미국이란 나라에서 가만히 있느냐? 아예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 당은 중진이 없어요. 왜 이거 정리를 안 해줘? 중재를 좀 해줘야지. 그 당은 뭐 있어요? 마찬가지지. 이 당까지 왜 그래?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이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쪽팔리기 싫다 이런 뜻인가? 한호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렇게 또 인사 반갑게 받아주시는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오늘 참 이 눈길 헤치고 온 이 네. 사람들 대단히 아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정프로 잘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차 많이 막히셨죠? 차 안 밀려요 이런 날은. 아 그래요? 다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그 찾기를 해치고 온 게 아니라 눈길을 해치고 되죠. 그러잖아. 눈길을 헤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는데 뭐 큰 불편함은 없으셨고, 아주 좋았어요. 네, 시간이. 아주 좋았을 정도예요. 네. 그 차가 정말 대려 도로 사정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게스트들이 대체로 이제 보수분들이 이제 한 분만 나오시다 보니까 좀 외롭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진짜 보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가짜 보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개념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또 어떤 그 자기 조직의 보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단일 대오. 근데 그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도 그러더라고요. 네. 요새 서로 배우지 말 거는 배우고 네. 배울 건 안 배우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보수 정치 혹은 이제 어떤 정점에 있는 그 사람만 따르는 이거는 보수 아니고 진짜 그렇죠. 보수는 네. 어떤 보수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야기하는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진짜 보수다. 특히 헌법적 가치가 네.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죠. 네. 진보는 네.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진짜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보이시는군요. 네,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혹시 옆에 계신 주성태 전 원내대표님 어떻습니까? 보수시죠. 보수입니까? 야, 이분은 진짜예요. 단지 아니, 이제 그 처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뇌가 많은 거지 보수 맞아요. 처한 상황 때문에 좀 고뇌가 많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니까 보수가 아니고 보스지 보스. 보스.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뉴스들 정치 관련 뉴스들 좀 몇 개 살펴봐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이 당사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당황하거나 많이 놀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이 속보를 보고 네. 뭐지? 무슨 혐의지? 뭐 당원 게시판? 뭐지? 뭐야? 막 그랬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창원지검에서 올라왔던 일이었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이 이렇게 평화로웠던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잠잠하게 끝이 났는데 네. 원래 민주당에서는 막 당사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스크럼 짜고 막 으쌰 막 당직자 총 동원령 내리고 하고 네. 사실 국민의힘도 과거에 당사 압수수색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김웅 의원 관련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막 이제 결사옹이 막 했었거든요. 어제는 들어오시죠. 그래서 잘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건 당사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이 예. 은혜관에 이제 자기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제가 이제 원내대표 당 대표 그때 권한대행 겸할 때죠. 네네. 그때 이제 심재철 당시 국회 부의장 뭐 이런 예. 사람들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걸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압수수색 들어가지고 예. 제가 제일 앞장서서 그걸 막았었어요. 또 누우셨어요? 느낌 뭘로? 눕지 않으시고. 목 한번 잡고. 그런데 상당히 난 그런 측면에서 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 정당이라는 거는 예. 사실상 이 정치의 결사체 네.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합체에 네. 그 공간은 어떤 스토리가 또 담겨 있는지 몰라요. 네. 그 수십만의 또 수백만의 당원들과 함께
그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정당은 검찰도 웬만한 일 아니면 사실상 아하.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안 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흔치 않는 일이죠. 예. 아니 네. 이게 무슨 압수수색이요? 이런 압수수색 봤어요? 압수수색 내용 설명도 뭐요, 못했는데. 미리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를 안 주고 영장 가져와라 그러니까 한 네. 며칠 있다가 가면 네. 다 치워놓지. 아. 다 치워놓게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게 무슨 압수수색이에요? 약간 짜고 쳤다. 어제 갖고 나오는 거 보세요. 예. 서리봉투 하나 싹 들고 나오잖아. 예. 우리 당 다른 데 할 때는 박스. 박스로 몇 개씩 갖고 나가잖아. 파란색 박스 그거. 예. 아니 압수수색 그 저기 뭐야 서리봉투 하나 싹 들고 타도만 그게 형식적으로라도 박스 하나 채우고 나와야지. 내가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있다고 짓을 그래서 하나. 박스 하나 들고 나면서 검찰들이 일부러 약간 그렇지. 무거운 척하고 막 그 이러잖아요. 안이 텅 비었을 도 박스를 들고 나와야지. 서리봉투 하나 들고 쓱 타고 가고서 아유. 형식조차 갖추지 않았다. 형식이 아니라 이거 에이, 미리 다 알려주고 예. 그럼 다 치웠죠. 그러니까 평온한 거지. 만약에 우리 민주당 밀고 들어오듯이 미리 안 해주지 않고 그냥 쓱 밀고 들어오면 네. 당황해서 일단 막아요. 그리고 어. 지도부 지시를 받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예.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니까 예. 아니 내가 검사 출신인데 내가 압수수색 막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 해서 열어주는 경우는 있겠지. 근데 그러나. 일단 이렇게 평온했다는 거는 네. 이번에는 이미 제출을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선거 때 언제 무슨 자료를 달라. 내세요. 안 주니까 들어갑니다. 영장을 받아서 가니까 이미 다 알죠. 그러면 네. 영장 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게 무슨 압수수색이에요. 수색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방문이야 방문.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원래 그러면 안 알려주고 예고 없이 확 잡아와야지. 압수 방문. 증거인멸을 못하게 해야 되지. 증거인멸하라고 다 알려주고서 무슨 뭘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무슨 자료 찾으러 간 거예요, 우리 신혜영 기자님?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이미 검찰이 네. 관련된 이제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수사하니까 관련 자료 주십시오 이미 제출을 요구했는데 당에서 영장 받아와 그랬더니 이제 검찰에서 알겠어 하니까 예견된 좀 압수수색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모르고 급하게 당한 입장은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영장에 적시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뭘 가지고 갔느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포함된 뭐 경남 창원, 이창 플러스 당시에 이뤄진 7개 재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 공천 관련 개입 의혹 중에서 그 지방선거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뭐 경남도지사, 뭐 이준석 대표가 말한 포항시장 등등이 있으니까 지방선거 관련 자료도 좀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 검찰이 당사로 갔죠. 근데 당사에는 조직국은 있는데 기조국은 없어요. 네. 기조국의 자료가 또 나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라 여기다 없네 하니까 그러면 의원회관 안에 있는 기조국도 가시죠 해서 또 거기까지 가서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을, 가서. 네, 끝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우리 정호김 의원님 그 공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선거 끝나면 버린다면서요. 그건 오히려 김성태 의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설도 있는데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는 조금 달리 자료를 엄청난 공간에 전부 쌓아놓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압수수색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파란 상자에 네. 전격적으로 그렇죠. 동시에 몰려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수사를 하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오는 거라는 설과 함께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막 그 전격적으로 당에서 저항할 때는 말이죠. 네. 당이 정말 일사불란하고 한 몸일 때잖아요. 근데 지금 당 두 몸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두 몸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좀 동떨어져서 보는 시각이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원래 그 소가 뒷걸음하다가 개구리도 잡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처럼 그 거의 준 입법기관 내지는 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당사를 쳐들어가서 뭔가를 압수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으로 압수하면은 뭐 필요한 거 이제 영장을 받았으니까 법에 맞춰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 창원지검에서 나름대로 이 수사에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매우 철저히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지 지금 과정에서 과거처럼 이거는 너무나 그 형식적인 예를 든다면 뭐 짜고 치듯이 그런 그렇게 거 아니다. 폄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하. 생각도 근데 들어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던 게 혹시
야 와서 가져가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들어와서 해봐. 이래서 이제 평온했던 건지 아니면 검찰하고 아 요거 필요하시죠? 요거 드릴게요. 오시면 드립니다. 어쨌든 압수수색 그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다 얘기가 돼서 말이 안 되죠. 뭐예요?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었으면 네. 이미 며칠 전에 자료를 이미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 주죠. 네? 근데 그때 안 주고 영장 갖고 와라 하면서 시간 벌어서 다 옮겨놨지. 아, 그 사이에? 아이, 이런 거는 딱 보면 나오지 그게 뭘. 근데 제가 볼 땐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이번 압수수색은 확실히 쇼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상호 대표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또 상당히 정홍임 의원께서 뭐 정말 아픈 급소를 제대로 찔렀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당 사무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럼 한동훈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그럼 사무총장, 서금수 부총장, 뭐 조직부총장 이 사람들 지시만 받아서 이 사람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정말 당 사무처라는 거는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결연이 생기고 뭐 하면은 공채로 이렇게 사무처 요원을 채우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성이 다 있고 의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사무처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뭐 이걸 짜고 치는 고스톱 행식으로 뭐 마치 무슨 차원지에서 이 공천 관련해서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권 관련 선거 공천 심사자로 그런 회의록 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네. 뭐 그런 것들 하고 또 이제 당무감사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컷오프 되는 그런 당무감사가 그 전회에 있었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달라 그런 건데 이걸 뭐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집권당이면서 정당이 이게 뭐 검찰에서 자료 달라 그러는데 검찰도 웃기는 짓 한 거죠. 아니 말로 정당 보고 달라 그럴 걸 달라 그래야지. 그걸 차원지검에서 수사들 한다고 자기들이 그게 뭐라고 자기가 달라고. 아니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에서 가져가서 자료 가져가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될 사람들은 현재 한동훈 대표랑은 큰 상관이 없는 현 지도부랑은 큰 상관이 없는 과거 지도부고 마침 또 그 과거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지금 음해하려고 하고 있으니 차라리 이번에 잘 됐다. 아유 그냥 다 걸려 들어가라. 이러고 내준 건 아닙니까? 내준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네. 원론적으로 네. 뭐 그때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간이 회의자료 뭐 이런 거 다 우리는 네. 뭐 그럴 낌 없이 쉽게 말하면 사자가 낀 공천이 아니었다. 아하. 재보궐선거도 김지태 뭐 경남 박원순 지사 역시 다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명시에게 이제 공천 대가로 1억 2천만 원씩 준 네. 대구시 시연 후보나 네. 경북 고run군수 후보나 네. 이런 사람들 다 정상적으로 공천 심사에서 떨어뜨릴 사람 다 떨어뜨리고 한 거다. 네. 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아 네. 당당하다. 나는 대략 그렇게 봐. 두 분 웃으세요? 자꾸. 일단 정욱이 의원님 굉장히 크게 웃으셨는데. 아니 크게 안 웃었어요. 아 살짝 웃으셨죠, 살짝. 네. 크게 웃지 마세요. 뭐 웃으신 이유는 아니 네. 잘하실 거예요. 원내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뒷부분은 제가 그 정프로님하고 생각이 좀 유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 사무직이 한 대표 말을 안 듣는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대표 입장에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담이 없죠. 홀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것만큼은 홀로 깨끗해요. 예. 그런 자신감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서 뭔가가 나온다면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수사의 종착지는 어디인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꾸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열차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집권 당사를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산 명동 서일필로 끝날 것인가 그건 지켜봐야 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이 재판하고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평론한다라고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요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재판은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네, 뭐 거기까지만. 갑자기. 거기까지만. 수사의 끝은 어디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명태균, 김영선 혹은 뭐 거기 공천했던 지도부 혹은 그 더 위에 용산?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 뭐 이것이 이념의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검찰의 행보를 볼 때 분명히 행동 재량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레드라인이 설사 주어졌다 하더라도 네. 여기서 팩트가 발견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네. 개진이 되면은 그때는 어떤 그 사전에 어떤 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종착지를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네. 명태균의 이야기만 나오지 그리고 대통령 발언이 한 번 나왔죠. 한 꼭지.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 육성으로 지금 대통령 부부가 나온 사례는 그 후에는 없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일수록 어떤 당략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프레임화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지켜보아야 하는 지켜봐요? 과정이지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라고 하시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어쨌든 압수수색 앞으로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압수수색이야. 어쨌든 이건 압수수색도 아니다. 그렇게 약속 수색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 수령. 정당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거기 무슨 비밀 자료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정당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판단에서 막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지난번 정진상 씨 때문에 접수 들어올 때도 정진상 씨 사무실이 거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열어줘도 돼. 왔다가 헛땅 칠 건데. 근데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당은 정당의 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 사실 온갖 정치 비밀 자료들이 다 있는데 네. 근데 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미리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청와대예요. 대통령실. 거기는 실제로 모든 게 다 국가 기밀이니까 네. 압수수색을 한번 허용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면 자료 달라고 하면 예. 이제 그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형식적인 제목만 달려 있는 서류만 주고 가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받아는 가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못했어요. 예. 다 이미 제출. 이미 제출이야. 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미 제출하는 거는 그런 기밀이 모여 있는 곳이지. 정당 사무소에다가 이미 제출을 먼저 요구했다 창원지검이. 그럼 그러면 그렇게 이미 제출 요구하는데 누가 줘요? 갑자기 갑자기 쳐들어가서 끌고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이거는 그래서 쪼일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수색은 네. 검찰에서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전 그거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네. 그 자료와 다른 자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원하는 자료만 가져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당 수색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이것도 이 수사의 목적이 공천 개입과 거기에 따른 자금 수수면 네. 그 자료가 정당에 있을 리가 있어요? 정당이 없지.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개인들 수사하면서 정당은 왜 압수수색을 해? 난 그래서 압수수색 정당의 압수수색은 전 반대하는데 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럼 우 대표님은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 의지를 좀 낮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난 지금 네. 왜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이라는 그거는 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 압수수색은 난 뜬금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다만 이런 거죠. 근데 방식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에서 이제 현역 의원 중에 이사공 의원이 원내 부대표인데 네. 이 압수수색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이분이 맡았는데 예. 이걸 마침 이제 뭐 기자들도 진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압수수색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게 뭐 식사 잘 하시고 1시에 온대요 이분들. 이런 내용들이 그럼 뭘 사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비친 거죠.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 네, 거죠. 네, 네. 자, 이상. 여튼 뭐 신중히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게 이제 우리가 갑자기 가서 해야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도 있고 다 뭐 연결되는 내용인데 보통 이 건 때문에 들어오든 뭐든 줄게 뭐 위험한 게 있든 없든 간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 지도부가 철저하게 막잖아요. 그 전통이죠. 네, 그런데 여야를 먹는 한동훈 대표의 어저께 그 워딩을 들어보면 조금 진짜 생경하긴 해요.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대표님이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에서
또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이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유감 표명이나 그런 것도 없이 여튼 법대로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아침 최고위 발언을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가 사실은 여권 전체에서 보면 좀 불리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슈를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계속 꺼내요.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정치 그렇고 그러면서 이미 그러니까 본인 주도로 치렀던 4월 총선에서는 그러한 유사한 시도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을 확실히 좀 긋고 있는 나 거죠. 전에는 몰라도 나 때는 이런 일 없다. 한동훈 대표는 진짜 얄밉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수가 2명이 왔다 해서 지금 말을 줄이려고 제가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국민의힘이 두 몸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두 몸이네요 지금도. 네. 한 몸이면 어떡해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고 그래. 근데 아무튼간에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난번에 그 정진상 씨 때문에 막 마치 또 인간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인간띠, 인간 스크럼이란 표현을 안 썼어. 하여튼 띠를 인간 띠를 하고 그거 네. 참 정말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 했어요, 여기서도.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야당은 특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군사 권위주의의 아픈 상처가 있고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결연히 저항했다라는 그 역사랑 이거를 지금 자꾸 등치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사는 절대로 검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생겼는데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그리고 모습 뭐 이런 거.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이 네. 헌법상으로도 규정된 매우 중요한 그런 기관인 것은 맞지만 만약에 범법 행위가 있다면은 법에 따라서 그 정도의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명태균 이슈는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나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렛대로 그 한동훈식의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은 전격적으로 동시에 하는데 그 검사하신 분이 그러는데 수사 중간에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봉투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파란 상자보다 그 봉투에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속단하긴 일러요. 아무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네. 일단 이제 창원지검에서는 당시 당 지도부, 그러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 당 지도부는 좀 이제 뭐 참고인이든 좀 조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정진석, 윤상현 공관위원장. 자, 근데 지금 대통령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육성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와 뭐 주고받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톡도 나오고 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최근에 그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 바꿨잖아요. 네. 대국민 담화하면서 바꿔야겠습니다 했는데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권에선 지금 이거를 일종의 증거인멸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상대로 이 휴대전화 확보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전이 빚어졌어요. 네. 잠깐 보고 올게요.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실 수 네, 영장 안 나올걸요. 네, 그렇게 얘기를 수사를 내가 또 많이 해봤는데 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가능은 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기소 이런 거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사에 있어서 아니 압수수색도- 일단 네. 소추 대통령실 안을 갈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네.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예. 김건희 여사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요 안 주면 어떻게 쳐들어가? 관저 압수수색.
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안 열어준다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네. 시설이기 때문에 네. 네. 이미 제출. 이미 제출만 이미 제출은 가능하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거에 폰을 바꿨다는 거는 그 우리가 흔히 이 법원에서는 네. 증거인멸 시도로 봐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 할 때 핸드폰을 뭐 바깥으로 던진다든가 파기한다든가 뭐 이런 행위가 걸리면 증거인멸 시도에서 구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지금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로 보는 거지. 아니 갑자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왜 바꿔? 아니 뭐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시잖아 무슨 이유인지.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네. 이제 그러니까 바꾼 거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네. 그럼 그 이전 폰은 없어지면 안 돼. 거기 증거들이 담겨 있으니 네. 그거를 이미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근데 정도 사실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거 못 한다는 건 다 아니까 뭐 음. 하나만한 소리지. 그러나 지적은 해놔야지. 네. 야당이 지적도 못 하나?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서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민형사상 소추는 안 되지만 네. 수사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안 그러니까 됩니까? 처벌이 할 수 없는 수사는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전부 공소시효가 중지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다시 수사할 수 다시 있어요. 하는 네네네. 딱 고성까지 수사를 딱 중단시켜 놓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댓글에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였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조사가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한번 좀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기사가 좀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친한계 의원들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당원 게시판 논란 저희가 곧 다룰 건데 이제 결국은 나를 끌어내리려는 네.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인 것 같다. 용산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단계 논란의 배후에 용산이 있는 것 같다. 조직적인 용산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이제 친한계 의원들한테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직접 카메라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한동훈 네. 대표가 그동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대외적으로든 뭐 안쪽으로든 계속 이거는 이제 잘못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용산과 뭐 뜻을 늘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용산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친한계 의원 중에 우리 인터뷰에 나왔던 정성국 의원 있잖아요. 정성국이 어제 라디오 나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뭐 네. 설명을 한 다음에 한 대표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표결이 좀 미뤄져서 다음 달 10일에 재표결이 있잖아요. 네. 8표 이탈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쨌든 친한계 의원들이 네. 그 정도의 숫자는 있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진짜. 이제 용산을 향해서 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액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상 이전 투구 수준의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이 당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막장 드라마는 누가 쓴 거예요? 지금 뭐 거의 뭐 같이 쓰는 거예요? 주고받고 양측이 다 쓰고 있는 알겠습니다.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특히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그 배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용산 연루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개강돼 있는 분위기예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관련자들 실명까지 일부 거론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무 차원에서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또 들고 나온 게 네. 이제 저는 상당히 요걸 좀 의미심장하게 봐요. 과거의 당의 그는 그 경선 논란과 실패를 점검하겠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당의 경선 논란과 실패를 점검하겠다. 이 말은 과거 지사의 이제 당 체제가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민주적인 절차로 한 건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독립적인 공천관리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건지 네.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이제 공식적으로 띄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저는 의미심장한데 자 이런 내용들로 참 계속 지금 현재 부딪히면서 어제 이제 여야 합의의 행식이지만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 국회에 이제 저기를 요구 본회의를 이제 12월 10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이 연기 카드는 저는 정말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 국민의힘 니들 내부 이제 분란으로서 한번 좀 이제 마지막 절호의 길을 우리가 잡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뭐 한 보름 정도 이걸 본회의 처리 뒤로 미룬 거 이거 우리는 결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연기 결정에 결심을 한 거고. 문제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럼 이 12월 10일까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일은 제가 좀 전에 당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이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갈등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정치력이 만들어지느냐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든 뭐 누구든 우리 당의 뭐 중진이든 이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이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정치가 실종되었어요. 내가 있었어야 뭐 되는데. 여야 관계도 지금 정치가 김성태가 실종돼서 있었으면 더군다나 이 여소야대 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국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당정 간에 또 정치력이 실종되면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 그 당 전체적으로도 또 정치가 실종. 정당 안에서도 정치가 실종되면 위험해요. 굉장히 저는 우리 과거에 근데 보세요.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지금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나 용산의 고위층이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하나의 카드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뭐가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정치력이 발휘될 수 없는 수준의 용산과 한동훈은 일단 이런 거죠.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벌써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분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다 이제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좀 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용산.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는 호사가들 뭐 평론가들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는 수준에서 근데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그걸 이제 내가 그리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공개되면 어쨌든 대통령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공개를 했겠지만 그걸 들은 대통령실은 또 뭐라고 생각했어요? 김건희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까지 검토한다고? 마지막 끈도 끊어버리는 거군요 이거. 이러면 이제 이거는 뭐 형식적인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암투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른 거죠. 이제 완전히 전쟁 선포. 이거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해주지 않는 한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 공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최고의 기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렇죠. 2016년도에 기술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쉽게 말하는 민주당 그때 원내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분란을 자초하는 그런 여야 간의 원내대책. 또 뭐 거기에는 상당한 업무도 또 들어갑니다. 분열 작전. 그러면서 결론은 인간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엄청난 낭패를 봤어요. 우상호 의원한테 놀아놨군요. 놀아난 건 아니고. 놀아놓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이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 한동훈 님 했다는 발언 그렇죠. 사실이요. 사실은 위험하죠. 자, 우리 정우겸 의원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0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그 내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국민의힘에서 그것까지도 알면서 지금 제가 지금 그 들은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정성국 의원이에요. 한 대표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기다려야 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느냐고요. 이렇게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죠. 참모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예?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우린 다 짐작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거는 이 어떤 그 법률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그걸 잘하셨잖아요. 네. 그 드루킹 그 수사를 결국은 이끌어내가지고 아. 한판 아니, 그 뒤집기를 얘기하지 한 마요. 그 얘기. 그러면 주역이잖아요. 열이 주역이잖아요. 확 열나라고. 그걸 왜 홍영표 열나라고. 대표가 그걸 왜 받아줘가지고 말이야. 한식구제. 그러니까 사실 나도 원내대표가 이런 그거하고 걸 정치적으로 당신들한테 많이 시달린 사람. 아니 우리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단식하느라고 네. 망가졌잖아요, 뭐 그 많이. 정도는 다 굶어.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되는 건데 네. 여기에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카드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현재 권력이지만 지나가고 있는 권력이에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미래의 어떤 권력 재창출의 주역이 되고 싶은 인물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권력 투쟁에서 네가 한 방 쳐? 그럼 나는 또 쳐.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인셋을 그대로 노출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렇게 나를 압살하려고 하는데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아니지만 당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해 보려고 한다. 겉으로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냥 여기서 발끈 저기서 발끈 하는 식의 어떤 반응을 이 밑에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눈길을 끄는 한 대목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제 여론조사 경선 ETF가 지난 3일 전에 최고에서 한 대표가 한 이야기예요. 네. 공교롭게 이 이야기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사흘 만에 이제 어제 검찰 압수수색이 당사를 돌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큰 저항 없이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이 자신들이 더 계속적으로 저는 갈등을 정복시키고 네. 이 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 또 한동훈 측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고모가 또 뭐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까지 나오면서 네. 이런 극단적인 감정 싸움이 네. 당내 존재하고 계속 유지되면서 진행해 버리면은 네. 거기에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 이거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하면은요 이 정말 윤석열 이 정부 자체의 국정 운영이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완전 그 길로 다 가버려요 그냥 모든 국정이 다 바뀌어.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블랙홀이 돼버려. 네. 고모 발언이 아마 있죠. 어떤 발언이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뭐 자기들 그냥 나는 그래서 정말 한심한 너무 작태를 한심하다. 벌이고. 네, 너무 한심하다. 그 당은 중진이 없어요. 왜 이거 정리를 안 해줘? 중재를 좀 해줘야지. 아이고.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은 뭐 있어요? 마찬가지지. 이 당까지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이렇게 당도 우아한 중진이에 이제 중진들이 정말 역할을 못해. 아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뭐 하고 있어, 지금? 나는 우상호 의원님 저런 게 좋아. 아주 솔직하잖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인의 상이에요. 아 그래요? 왜 농사를 짓고 계셔? 아 근데 아니. 보면 정치인 분들이 이게 현역에서 나오면 다들 괜찮아지죠. 예. 현역에 들어가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 우리 원내대표 할 때 괜찮았어. 그러니까. 근데 자, 근데 민주당이 진짜 네. 한동훈 대표를 살살 긁으면서 네. 지금 이제 내달 10일 표결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 할 것인가 특검 받아라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그렇게 말하면 네, 특검 재밌- 받아주나? 그렇게 재밌어서 아니 좀 근데 언급을 특검을 했습니다. 받더라도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특검을 받는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 이게 문제라는 말을 거죠. 잘못했어. 예. 네. 근데 특검을 받더라도 이렇게 받으면 안 근데 돼. 그 감정 싸움이 굉장히 심해진 게 이른바 가족 대 가족의 싸움으로 좀 발전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네.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히면 사실 끝날 문제고 얼마나 문제지. 가족이면 뭐 가족이다라고 밝힌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 정도 할수 있는 거 책임을 아니냐? 지든 뭐 예. 어떤 발언을 하든 하면 되는데 지금 예. 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슈가 지금 벌써 3주째 가고 예.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가 진짜 이슈가 왜 이걸 싶은데 안 밝히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무슨 여기서-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한계 대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네. 처음에는 이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 어떻게 밝히냐라고 음. 했다가 나중에는 썼으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가 어제 이제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까 그 고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고모 참전. 예,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뭐 벼락 맞아 뭐 죽을 뭐 네. 기속어를 썼어요. 네. 벼락 맞아 죽을 집안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친한계가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한동훈 대표 흔들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죠. 니네도 이렇게 했지 않냐? 니네 가족도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우리 가족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좀. 근데 고모님은 굉장히 그 언어 단어 선택이 아주 안돼. 화려하시네. 저도 이 고모님을 좀 알아봤더니 네.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하시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벼락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제가 사실 이거는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예. 그 얘기를 한 신지호 전 의원도 제가 그렇게 적절한 발언이라고는 생각을 안 다들 하는데 좋아하시네 이 발언이. 근데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니 가벼운 토크라며 아, 네, 그래서 네,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말을 좀 그럼 고모님께부터 먼저 말을 조심하시라 그래야 되는데 신지호 전략부총장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모님 당직을 맡고 세시더라고. 있으니까. 그래도 영부인의 고모님 아니세요? 네. 조금 자제하시지. 너무 심하셨어요. 너무 심하셨어요. 이렇게 참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글 하나만 올린 건 아니고 예? 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도 네. 막 그 내가 윤석열이다 이런 화환을 서초동에 이제 보내는 거. 이 고모님이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뭐 보수 진영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도 하고 네. 페이스북을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솔직히 한동훈 대표 글이 욕이 한다말 이렇게 좀. 이 있으니까. 고모 페이스북에. 예,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사실 처음에 이 게시판에 가족이 올렸냐 안 올렸냐 이 얘기가 나왔지 어디 방송 나왔는데 물어보길래 네. 지금 정치가 이런 얘기 할 때냐 뭐 누가 게시판에 글 쓸 수도 맞아. 있고 또 어떠냐 나는 이런 얘기는 별로 듣고 오고 싶지 않다.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쵸, 근데 그쵸. 이게 키워갖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제일 큰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나는 왜 이런 사건을 이렇게 키우는지를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감정 싸움이 있고 개파 간의 이 논란을 벌인데도 어떻게 집권당에서 네. 무슨 당 게시판에 누가 글을 썼냐 안 썼냐 갖고 이렇게 맞아. 싸우고 있다는 것이 네. 이 당에 얼마나 한심한 수준까지 갔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사실 이건 당에서 키운 거고. 아니 원래는 지금 뭐 참 그런 거 보면 네. 민주당 정말 존경스러워요. 당 대표가 그렇게 5가지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사실상 당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재판에 열심히 임하면서도 저렇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불평불만 단 하나도 없이 일사불란한 그런 체계를 유지하는 거. 정치 불만을 탄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과연 죽인다고 이제 달려드는 민주당이 사람이 있는데. 민주정당이 맞는지 할 정도로. 민주정당이에요. 나는 이런 정말 이런 우리 당 같으면요 저런 상황 나서 벌써 그 대표 10대번 끌어내렸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우리 둘이 나왔다고 또 욕 먹어요. 어쨌든 잘하셨어요. 네. 여튼 그러니까 제 한동- 결론은 참 안타까운 갑자기 생각. 이게 저는 뭐예요? 정말 그러게요. 배부른 짓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당의 예. 정치력이 실종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우리 얘기 안 어떤 들어. 정권의 위기가 오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러고 예. 있으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해명하지 않는 건 수상해. 내가 보기에는. 네, 저희도 지금 반응을 좀 한 체크해 번에 보고 끝날 있어요. 거를 왜 굳이 이렇게 키울 필요 예.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아니 커졌다는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이걸 키워갖고 한 방에 지금 그 날리려고 그런다. 네. 지금 뭐 장예찬 씨 서비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일련의 분위기는 가족 이름으로 했구나라고 자꾸 생각하게끔 만드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수조사를 했는데 욕은 없었고 욕한 사람은 이모 씨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모 씨가 욕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 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 끝난 거예요. 당내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고발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상당히 법률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이제는 시기도 놓쳤는데 알고 봤더니 뭐 제 가족 중에 누가 철없이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지 손으로 지가 써갖고 제가 못 막았어. 옛날에 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남편 때문에 요트.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임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뭐가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기서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지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걸 제가 속상하지만 어떻게 맞겠어요.
두 발 달린 짐승이 뭐 이래가면서 두 발 달린 짐승 소리는 물론 안 했지만 그때 제 남편은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으로 강경화 당시 장관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상임위장에서 네. 그래서 다 웃어버렸어.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끝났어요.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번에도 보니까 아 이거 그러면은 부인이 있었나 아들이 있었나 계속해서 사람이 추측하게 만들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했답니다라고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골든 타임 이제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의 다 한결같은 이야기인데 대응 방식이 예.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의 생각 깊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위였다. 사과하고 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솔직히 특정 세력이 계속 계속해서 공격하면. 당권에 대한 그런 심대한 공격을 하면은 이런 정도의 대응이 있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본인이 너무 키웠다. 결론은 내가 볼 맞아. 때는 가족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일부에서 그때 그 나왔잖아 주장이 예. 그 장해찬 씨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댓글 부대 있다. 네. 동시에 뭐 그러니까 접속해갖고 가족의 이런 것들. 이름을 네. 차용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군데 동시에 막 게재한 걸 보면 그거는 댓글 부대 한동훈 대표를 돕는 댓글 부대 뭐 팀 같은 게 따로 일종의 있는 것 이제 같다. 온라인 대응팀이죠. 예. 그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역으로 또 장해찬 씨가 저 바쁜 사람이 또 그 탈당했기 때문에 장희찬 씨 별로 안 바쁩니다. 그렇게 바쁜 어쨌든 분은 탈당을 아니에요. 했기 때문에 예, 예. 탈당한 사람이 예. 국민의힘 게시판에 53만 건 그 게시물을 다 뒤져서 언제 그거 보고 한동훈 있었냐. 가족만 골라내는 일을 장해찬 씨가 했겠냐? 그러면 이것을 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유튜버가 쫙 정리를 그러기 해가지고 때문에 그랬죠. 나는 양쪽 다 예. 사실은 온라인 대응팀이 싸움이다라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명으로 끝나지 않을 문제. 그래서 틀림없이 장해찬 씨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온라인 대응팀에서 한 거냐라고 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으니까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말을 아니냐. 못할 이유가 있다. 2차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다.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더 이상한 게 차라리 그럼 댓글 부대원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부인서부터 장모 굳이 장인 왜? 자기 엄마 그 저기 뭐야 정보를 다 노출시켜가면서 네. 이렇게 했을까 차라리 댓글 부대원이야말로 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댓글 조작은 이 엄청난 법 위반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법이 되면 진짜 엄청나게- 드루킹이 예. 되죠. 아니죠. 드루킹하고 다른 게 드루킹은 거기다 기계로 매크로를 매크로를 돌리잖아요. 프로그램을 돌린 근데 거고. 댓글 부대원이 자발적으로 네. 그 너무 왜 우리 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몰랐을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 오히려 애초에 그러니까 초동 대응을 잘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저도 않는데 초동 대응 잘 못했는데 네. 지금도 대응 안 하는 걸 보면 댓글 부대는 말할 수 아닌 없는 것 뭔가 같아요. 그래서. 있지 있고 않냐. 이게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끝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리고 가족이 했다고 치자고요. 음. 그러면은 부인이 오장에서 우러나와서 그거를 쓴 거야. 그리고 기사를 오장에서 우러나서. 네, 우러나와서 쓴 거예요. 남편이 뭘 시킨 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은 자기가 당원이라 썼는데 네. 뭔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 그 게시판은 애초부터 익명으로 하라 그래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나아요. 지금 트럼프 보세요. 벌써부터 아들 설치죠, 며느리 설치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왜 미국이란 나라에서 가만히 있느냐? 아예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내 얼굴 내밀고. 근데 우리는 그 지금 김건희 여사도 왜 문제냐? 얼굴은 없이 뭐라 그랬지? 안진뱅이 주술사처럼 예.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게 또 줄줄 새듯이 나오니까 국민의 공분을 사는 거거든요. 네. 아니 가족이 당원으로서 댓글 다는 게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이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긴 그 소위 쪽팔리기 싫다 이런 뜻인가? 그건 제 해석이에요. 지금 사실이 뭔지 전 몰라요. 네. 당정의 일체감을 이제 가지고 당정 관계를 전체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최고의 이제 대표가 네. 당 대표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중앙 자리에 계신 분이 본인은 아니더라도 본인 직계 가족들의 그런 네. 이름이 IP가 실제적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그런 뭐 대통령을
뭐 좀 상스럽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 그 자체가 있었다면은 아니 저는 근데 이런 논란들이 우리 한 시간 가까이 하는 이 시간 내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선별해서 드리고 정말 싶은 안타깝다고 이야기는 생각하세요? 지금 시청률 올리려고 계속 지금 부추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안타깝지만 시청률을 올려야죠. 뭐 친한동계 시청률 올라가는 의원들이 이런 현실이 이야기를 해요. 네. 또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 입법을 네. 앞두고 네. 급할 때만 손 벌리고 또 한숨 돌리고 나면 뒤통수 치는 이런 용산과 또 친윤에 대해서 언제까지 뭐 우리가 협조해야 하는. 네, 나는 네. 어제 이야기 듣고 야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 네. 그 속에 있는 자꾸 얘기를 나는 다 꺼내. 2016, 2017년 그때가 그 생각이 나.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치를 통해서 대표와 또 대통령실과 또 당내 갈등을 네. 이걸 정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로 지혜를 모아야지. 네. 이게 지금 이전 투구식으로 이거 안 된다는 이거는 거잖아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요쯤에서 확 그냥 화를 내시고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50분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뭐 정말 그래요. 정말 이런 네. 뭐 죽으려고 한장병 걸린 사람들처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50분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맞죠? 아니 나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좀 계셔- 더 계세요. 아유, 네, 50분에. 제가 오늘 불합리한 사정으로 문제입니다. 뭐 저렇게 상례 이 분노를 터뜨리고 나가신 걸로 하시죠. 네네네. 사자와 함께. 네, 김성태 의원님은 좀 먼저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네, 네. 조금 먼저 나가셨고요. 예. 자 그러면 또 마침 우리 안보 외교 이쪽으로 또 전문이신 분들이니까 요 얘기 좀 하나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특사단을 접견을 했어요. 네. 특사단 단장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랑 만나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접견 직후에 세계 두 번째 포병력을 갖춘 한국을 선택해서 만나게 돼서 기쁘다 이러면서 막 대박 이렇게 적혀 있는 막 그런 홍보 영상물을 올리기도 하고 네. 대한민국 무기 최고야 짱짱짱 막 이런 거를 막 올렸어요. 이제 결국은 무기 지원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화로 온 거죠. 뭐 우크라이나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정부에서 뭐 우리가 지원한다 안 한다 이런 식의 코멘트는 없었어요. 네. 별다른 대응은 없었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갈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변수가 많은데 이 시점에서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나는 거 좀 적절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요건 대통령이 직접 만났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나 요 정부 정부에서 장관과 방산업체 정도가 만났어야지.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건 저도 좀 약간 근데 이상해서. 전에도 대통령이 그때 유럽에 간 김에 네. 우크라이나를 쭉 가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지나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슨 연민 우대감이 훨씬 강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뭐 존중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한 입장은 러시아의 침략에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더라도 네. 전쟁이 진행 중인 특정 교전국을 한쪽을 완전히 편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에도 우리 기업이 있고 교민이 있고 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여러 다양한 또 이 정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쟁 끝나고 나서 러시아랑 단교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조금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을 텐데. 더군다나 조기 종전도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무기를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면 러시아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만나서 나눈 얘기가 이렇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네. 우리 정호김 의원님도 우크라이나 네. 국방장관은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는 북한이 지금 파병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파병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러시아와의 거의 뭐 동맹 상황에서 나중에 러시아로부터 뭐 ICBM과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또 뭐 군사 정찰 미사일이라든지 지금 받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북한군이 굉장히 많이 파병을 했는데 두 당 얼마씩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한군한테 가지 않아요. 김정은한테 들어오거든요. 네. 외화벌이를 그렇겠죠. 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빈 인도주의적인 차원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애초에 뭐 전쟁용 무기를 지원한다라든지 이러한 그
특사 이 계획은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좀 딜레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 지원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주 그냥 노려보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 1월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데 예. 지금 트럼프가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도 몰라요. 뭐 김정은 만나겠다고 벌써부터 저러고 허장성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오겠다는데 뭐 그러면 안 만나겠어요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만난 데다가 또 이제 민주당은 너무나 그 먼저 앞서가지 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이런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이 충분히 그 뭐라 그럴까 호응했다. 네. 협력했다라는 레코드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그 레코드가 있어야 우리가 왜 안 도와줘 하면서 명분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한미 동맹 차원과 트럼프의 압박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좀 템포를 늦춰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조금 빠져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국내 정치는 명분이지만 네. 외교 정치는 외교 정책이라는 건 국민의 안보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 조금 그 자존심이 구겨지거나 스타일이 구겨져도 네. 국익에 그 우선을 둔다라는 차원에서 네. 아마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혹시라도 뭐 무기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도 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빨리 조기 휴전하는 게 네. 우리 국익에도 맞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것도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인 무기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 이제 우리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휴전이 빨리 되도록 네. 국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 또 직접 뭐 만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도 남을 위인이에요. 그 사람은 뭐든지 자신의 어떤 국내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북한이 더 이상 ICBM에 대해서 위인 이런 거 비속어 아니에요. 비하 발언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위인이라는데 그게 비하 발언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느끼셔서 그러는 거지. 아무튼 꼬여서, 아니 또 꼬여서. 비하 좀 하면 어때요? 아니 이 국익에 맞지 않는 행동을 동맹국이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비하 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네. 하면 어때요? 아니 어디까지 얘기했죠? 트럼프가 그럴 사람이다. 하고도 본인의 남죠. 리더십을 과시하는 그리고 그런 미국 일을 국민한테 위해서. 네. 자 북한의 ICBM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이제 홍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그러려면은 적어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만큼 네. 여유 있게 야당하고도 이렇게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모습을 좀 취해 가면서 국익을 좀 그 증진시킨다라는 그런 신뢰를 주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순기능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어요. 예. 다만 추진 방식과 단계, 수준에 관한 조율 과정에서 안 된 거죠. 네. 근데 유독 처음으로 만난 게 바로 트럼프. 이제 카터는 전 대통령으로 간 거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처음 같이 만난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만남이 깨진 거잖아요. 예. 결정권이 트럼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모임을 추진해도 만나겠다는 결심을 김정은이 해줄 거냐. 네. 지난번에 하노이 이후에 면의상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도 끊은 사람인데 이 트럼프가 2기가 다시 출발했다고 해서 바로 만나줄 거냐. 아. 북한의 이 지도자와 그 참모들의 판단이 저는 하노이처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제가 하노이 그 만남 그 잘못되고 나서 진짜 원망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랑 그 김정은은. 왜냐면 제가 그때 대북주를 몇 개 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턴을 욕해야지 볼턴. 좋은 볼턴이 갑자기 그걸 깬 거죠. 정말 그래 근데 어쨌든 엄청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그걸 그 주식을 막 사고 그래. 난 될 줄 알았어 뭐가. 아니 하노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네. 드릴 말씀 많지만 지금 시간도 예.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이 속내가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지금 겉으로는 이거 뭐 지난번에 볼장 다 봤어 트럼프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물밑으로는 아마 뉴욕을 통해서 열심히 만나달라고 할걸요. 북한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외교 행보가. 야, 근데 우리 정호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워딩 자체는 고급스럽진 않은데 그 태도랄까요? 뭐 이런 게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아니 워딩에서 제가 고급스럽지 않은 건 또 뭐가 있었죠? 에이, 그거는 우기지 마시죠.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그거는 뭐 네. 고급이든 저급이든 그냥 제 진솔하게.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하셔도 하나도 저급하지 않게 들려요. 그게 의원님 그래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급하게는 얘기 안 하시지. 네, 굉장히 엘레강스한 우리 저 정호김 의원님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요거 안전해도 되는데 네. 두 분이 궁금해하실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다뤘던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네. 발언 있잖아요.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한마디를 했네요. 예.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건희 특검과 연계하면 해당 행위다. 진짜 끝까지 가네요. 당 대표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 한 거죠. 당 대표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했다면 해당 행위다. 예. 그렇게 특검을 연계해 단계 문제를 그건 해당 행위냐. 와, 이렇게 진짜 얘기를 이제 거의 근데 지금 돌아보지 않고 시간 가는 좀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한 10초만 얘기하시죠. 그럼요. 예, 그럼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지금이 한동훈이죠. 예. 비대위원장 빼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짜 그 난리시면 네.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그 당 지금 말을 아까 아니 고급적으로 괜찮아요. 하세요. 예. 진솔하게 하세요. 네. 뭐 아사리빵 난리시면 뭐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은 예. 나는 이준석이나 김기현하고는 다르다는 거 하나만 보여줘도 예. 본인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자꾸 다른 걸 생각하는데요. 한동훈의 대표로서의 지지도가 지금 14%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대중적 지지도를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지금 그 계속해서 그 당에서 마치 또 대표의 발목을 잡는 듯한 정치인들도 네. 돌아와요. 결국은 국민의 지지도가 중요한 것이지 당내에서 누구 한 사람을 더 잡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중적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싸워서 이기는 거 모습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중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는 또 딴 얘기 같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인가 네.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갑자기 생 깠다 그럴 뻔했어. 근데 아무튼 싹 그 왜 외면한 기억하시죠? 네.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더 정치인으로서의 이렇게 그림이 좋아 보이는 거지. 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을 짜야지.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친한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유도하니까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럼 잘하면 한동훈 대표의 약간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항상 위기는 기회랑 같이 와요. 그쵸, 의원님? 네. 마지막은 또 우리 의원님한테. 생도 아니야. 생 같다. 네. 한동훈 대표가 초기에 보였던 네.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접근 스킬, 조금 다른 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감정이 들어간 언어와 행동들로 바뀌고 있어서 네. 저는 이 위기를 새로운 차원의 기회로 만들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감정에 쌓여서 뭘 결정하기 시작하면 좋은 정책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판을 자꾸 하게 되죠. 감정이 앞서면. 자, 요런 우리 정치 선배들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는 김용남 전 의장, 장윤선 기자와 함께 정치용장 가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